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던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지난 2달간 선박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뒤에도 계속 석탄을 수출했던 정황을 보여왔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지난 8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대표 석탄 항구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선박이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석탄을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야적장 곳곳은 하얀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나타났습니다. 8월 이후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한 척에 불과했는데 그마저 보름 넘게 한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석탄 선적을 목적으로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 석탄 항구는 지난해에만 최소 71척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는 등 선박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직후인 지난 1월 말부터 약 2개월 넘게 선박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3월 말부터는 다시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선박들의 입출항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3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적어도 32척의 선박이 남포 등에서 석탄을 싣고 출항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했던 남포 석탄 항구가 약 2달간 텅 비어있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도 지난 여름 발생한 홍수로 인해 석탄 광산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here some of the mines were flooded. And that's a real disaster if that happens because it can take years to get the water out of the mine. 남포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석탄 항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석탄 항구인 대한항 역시 9월 28일 선박 한 척이 정박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선박 입출항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송림항도 이 기간 선박 3척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석탄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남포항 상황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의 외교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미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네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상원 국방위 민주당 간사 등 4명은 7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깊이와 범위, 인내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최소한 28,500명의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강력한 전진 배치와 준비 태세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맹이 적대국 저지를 위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만이 북한과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추구하는 길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실제로 적용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조치 후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공화당의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왈츠 의원은 9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완전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거듭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새삼 이들의 북한 내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WFP는 최대 대북 인도적 지원 기구로 지난 25년에 걸쳐 적어도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의 폐쇄성으로 분배 등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식량은 혼돈에 대처하는 최고의 백신이다.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식량 계획 WFP를 선정하면서 강조한 이 표현은 WFP의 역할과 역량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196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창설된 WFP는 작년에만 전 세계 88개국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취약 인구의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기아 없는 세상을 목표로 올해는 49개 취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빈곤과 불평등 종식을 위해 노력 중인데 1995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로 대기근을 겪던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WFP는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1995년 첫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460만 톤의 식량을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 가운데 최대 규모로 WFP는 지속적인 식량과 곡물 상황 평가를 통해 사실상 대북 지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량 상황 평가를 통해 해마다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over 10 million people, nearly 40% of the country population, who needs humanitarian assistance. WFP는 또 2021년까지 영양과 재난 위험 완화 위기 대응 등 세 분야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 취약 여성과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이들 100만 명에게 필수 영양분이 함유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원에는 북한의 폐쇄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 당국의 협력이 약화하면서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WFP의 분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화상 토론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지적하며 북한의 제한된 접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식량 계획 관계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 지원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요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근해에서 장병 4만 6천여 명을 동원하는 킨소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8일 이번 훈련에서 제3해병원정군과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육상과 공중, 해상, 사이버전, 우주상황 감시작전을 실시해 다영역 작전에 기반한 미일 연합군 간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자위대 측에서 약 3만 7천여 명의 장병과 함정 20척, 항공기 170대가 동원되며 미군에서는 7함대를 중심으로 9천여 명이 동원되고 캐나다 해군도 함정 한 척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외에도 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된 한국 공무원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배를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은 없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초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9일 입수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 배 선원들은 당초 해경의 조사에서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보유물과 구명조끼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는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다른 선원도 피격 공무원이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면서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 등이 월북 정황 근거로 제시했던 선미 가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도 피격 공무원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진술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진술 조서는 무궁화 10호뿐만 아니라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지난 3년간 근무했던 무궁화 13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작성했다면서 대다수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발견된 슬리퍼가 피격 공무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